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브레인신경과 이일근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주제를 가지고 오래간만에 찾아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요, 국내 최초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로 사용 허가된 레켐비 리뷰, 우리말로 살펴보기, 이런 제목이에요. 근데 제목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알츠하이머 치매를 포함한 치매 치료제라고 국가기관에서 식약처에서 사용 허가된 약은 최초예요. 역사상 최초. 그런데 모든 치매는 아닙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알츠하이머형 치매에 대해서 허가가 됐고요. 치료제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치료제 하면은 사실은 그 병을 좋아지게 해야 되죠. 그런데 사실 이 내막을 살펴보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덜 나빠지는 효과예요.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덜 나빠지는 효과가 확인됐는데 그냥 치료제라고 붙이는 거죠. 그러한 점을 잘 눈여겨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도 들으시고 이후에 가족이나 주위에 혹은 본인 사용에 판단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5월 24일, 얼마 안 돼요. 오늘이 6월 10일이니까 보름 전이죠. 약 보름 전에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인 레카네맙이라는 성분명 레카네맙이라는 항체 치료제 주사제에 수입 품목 허가를 승인했습니다. 이 말은 수입 품목 허가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개발되고 외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수입해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한다. 허가 신청에 대해서 승인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알츠하이머 치매는 보통 치매 중에 어떠한 형태이냐? 그 다음 문장에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것은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비정상 단백질의 그 덩어리, 플라크라고 표현하는데요. 덩어리가 쌓이면서 쌓이는 병, 그걸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그래요. 제 강의 과거 걸 보시면. 그런데 그게 쌓이면서 치매가 생기면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알츠하이머 병과 알츠하이머 치매는 동의어는 아니에요. 알츠하이머 병은 신경 조직 내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 덩어리져 가지고 쌓이는 현상, 그런 병이고, 그게 있으면서 치매가 있으면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그것이 이제 이슈는 그 덩어리를 타겟으로 치료를 하면 과연 치매를 호전시키거나 막거나 인지 기능을 개선시킬 것이냐. 이 문제는 아직까지 정확한 답이 얻어져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럴 것이라는 학문적 근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로 보고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덩어리,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크를 공격하는 항체를 개발해서 그 항체를 약으로 사용해 본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것을 쓸 수 있겠다. 그런데 이제 쓸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미국 FDA에서 처음으로 허가를 내줬고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우리나라에서도 허가 신청 들어온 것을 승인한 겁니다. 지난달 5월 24일에. 자, 그러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궁금하시죠? 클래리티라고 이름 붙여진 그 임상시험을 대표적으로 제시하는데요. 제조사는 임상시험 결과 투약군에서 위약군, 그러니까 약을 투여하지 않은 군보다 인지저하 진행이 27% 느려지는 것을 관찰했다. 이게 뭐냐? 투약군이나 위약군이나 전부 인지저하가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좋아진 것은 없어요. 양쪽 그룹 다 나빠졌는데 투약군에서 그 나빠지는 속도가 27% 덜 했다 이거예요. 덜.
그러면 기간은 얼마 동안 관찰했느냐? 1년 반, 18개월 동안 관찰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치료됐다고 봐야 되느냐? 이거는 각자 판단할 문제입니다. 제가 수치로 예를 드릴게요. 두 그룹에서 인지 상태를 시작할 때, 이 실험을 시작할 때 평가를 했을 때 양쪽 다 100점이었어요. 100점, 투약군도 100점, 위약군, 투여하지 않은 군도 100점이었어요. 그리고 1년 반 동안, 18개월 동안 쭉 관찰을 해서 18개월 후에 점수를 매겨봤는데, 위약군, 투여하지 않은 그룹은 그냥 그 병이 나빠지는 속도로 나빠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90점으로 나빠졌다면, 1년 반 후에 90점으로 나빠졌다면, 투여한 군은 92.7점으로 나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10이 나빠질 때 10이 다 안 나빠지고 27%, 2.7만큼 덜 나빠져서 92.7, 즉 10 나빠질 때 여기는 7.3만 나빠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1년 반 동안 100점의 평가를 했을 때 1년 반 전에 100점이었고 1년 반 후에 90점인 분과 92.7점인 분과 과연 얼마만한 차이가 있을 것이냐 하는 거죠. 이거는 그 CDR이라고 하는 그 점수를 기준으로 했는데, 여러분들 부모님들 병원 가서 많이 하는 그 검사 중에 MMS라는 거 들어보셨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거는 30점을 만점으로 합니다. 그럼 30점 중에 30점을 100으로 확대하면은 2.7이면 대략 3점이라고 보고, 그러면 1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30점에서 27점 될 때 28점 되는 거거든요. 1점의 이득이 있는 거죠. 30점 만점짜리 검사 결과라면. 100점짜리 검사라면 2.7점의 이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얼핏 들으면은 언론이나 이런 데 제시되는 것은 27%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안 하고요. 그냥 27%가. 그럼 받아들이는 사람은 27%는 좋아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27%가 호전되는 거야? 27%쯤에 올라가는 거야? 100%에서 27%.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나빠지는 것이, 나빠지는 정도, 약을 안 썼을 때 나빠지는 것이 27%덜 나빠지고 73%는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워낙 치매 쪽에 약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FDA가 인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제 그 프로와 그러니까 찬성과 반대 쪽에서 약간 따져볼 건 따져보자라는 시각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작용으로 이 치매 치료제 중에 그 항체 치료제들은 항체가 이렇게 단백질을 공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 손상을 약간 줄 수가 있어요. 조직에 대한 그 항체를 갖고 있는 그 항체라는 게 다른 데도 약간 비슷한 형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아리아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아밀로이드 단백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A예요. 아밀로이드 단백질 related 관련된 이미징 애브노멀리티, 영상의 비정상 소견.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걸 쓰고 나서 아밀로이드 약물을 썼더니 영상에서 H는 출혈 소견이나 E는 부종 소견이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리아 H, 아리아 E라고 명명하는데, 이것이 발생 가능성이 약 20% 정도예요. 물론 치명적인 심각한 문제는 그보다 10% 미만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발생 가능성은 대략 20%. 다 합치면. 근데 제 이전 방송에서도 보시면 처음 나와서 진짜 더 각광받았던 약 중에 같은 항체 치료제, 치매 항체 치료제 아두카누맙이라는 약이 있어요. 그거는 40%였어요. 근데 이게 많고 효과도 좀 애매하다 보니까 사실 이것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든 조 단위예요. 이거 개발비는 조가 아니라 10조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회사에서 그냥 현재는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되거든요. 1, 2년 전에 나왔나요? 근데 그 2, 3년 전, 1, 2년 전에 나왔는데 그냥 철수했어요. 아두카누맙은.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내놓은 것이 레캔비입니다. 그래서 40%에서 대략 40% 20%로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 발생에 대한 논란은 많습니다. 그 긍정적인 쪽에서는 그게 이 약 때문이 아니라 원래 그분이 그거 생길 만한 병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입장이고, 또 약간 조심해야 된다는 쪽, 부정적인 쪽에서는 이 약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것을 배제하지는 못한다 이거죠. 부정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뭐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면 보름 전에 승인이 됐다. 사용이. 근데 아직은 어떤 대상에게 어떻게 써야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걸 정하는 과정입니다. 뭐 당연히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급여에서는 저 건강보험에서는 안 해줄 거예요. 건강보험 아닌 공인된 비급여일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에게 쓸 것이냐, 이건 이제 학회를 중심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쓰자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다들 고민이거든요. 저도 그렇고 제 주위의 어르신들, 제 가족 내에도 그렇고요. 자, 그다음 한 슬라이드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이 처음으로 이제 FDA에서 허가를 했고, 그다음이 일본입니다. 일본 회사 에자이라는 회사하고 미국 회사하고 같이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하고 일본에서 허가가 처음 시작됐고, 중국이 허가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요 밑에 제가 써놓은 거 보시면 현재 미국 인정했지만 미국에서 공보험에서는 인정을 하는데 사보험에서는 인정을 안 합니다. 아직도 엄청난 그 볼륨이잖아요. 미국 의료보험 중에 사보험 회사들은 엄청 많은데 거기서는 아직도 인정을 안 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게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또 며칠 사이에 바뀔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유럽이 빠져 있죠, 여기에. 유럽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미국, 일본 개발사들이 소속된 나라, 그다음 중국, 한국 이런 순서로 지금 허가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 대상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심한 치매는 이거 대상이 안 돼요. 연구도 그렇고 현재 그 대상은 가벼운 정도의 초기 치매나 경도인지 장애 수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CDR이라고 하는 평가 지표 자체가 심한 치매 평가에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평가예요. 그리고 대상들이 되게 가벼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MMS라는 테스트상 30점 만점에 22에서 30점 정도의 가벼운 정도 환자가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APOE4라고 하는 그 유전적인 소인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있는데, 물론 연구 대상에는 이거 있는 사람들이 한 60%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없어야 효과가 좋을 것으로 기대해서 이게 없어야 사용하기에 좋다, 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그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게 진단이 돼야 되니까 알츠하이머 치매를 진단받기 위해서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뇌에 침착된 게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펫을 중심으로 기타 여러 가지 검사들이 확인이 돼야 될 것이고, 미국에서는 약값만 대략 3, 4천만 원 정도예요. 1년에. 아두카누맙 때는 이거 2배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가격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사용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여러 검사나 준비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첫 해에 약 거의 미국의 경우는 한 1억 원 가까이 듭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검사는 비급여를 할지 급여를 할지 그런 게 전혀 결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의 비용이다. 그래서 저는 주위에다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 엄청 많아요. 제 친구들, 뭐 환자분들, 가족들. 근데 이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불식되지 않았다. 그런 점이 하나 있어요. 이건 돈하고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 문제 하나하고 뇌 출혈이나 부종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거. 임상적으로 문제 안 되는 것들이 반 이상이지만 그래도 발생 자체가 20% 가까이 된다는 거죠. 15에서 20%. 그리고 그 중에 의미 있게 발생하는 사람들도 꽤 돼요. 그래서 그 중에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그 문제 하나 있고 부작용 문제. 그다음 두 번째는 가격은
이게 엄청 비싼 거예요.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현재까지 데이터가 막 팍팍 좋아지는 건 아니고 약간 덜 나빠지는 정도에 내가 1년에 5천만 원에서 뭐 1억 정도, 이 5천만 원 가까이 내가 지출할 용의가 있다. 나와 우리 가족의 자산이 뭐 100억, 막 50억, 100억 이상이 돼서, 우리 부모님 10년, 20년, 1년 내에 뭐 5천만 원씩 한 뭐 10억 정도, 20억 정도는 쓸 용의가 있다. 그러면 괜찮아요. 뭐 그거 그냥 없는 돈 치고 엄청난 돈이지만 그러고 하는 거는 저는 적극 찬성인데 우리 집 팔고 논 팔아서 이걸 하겠다? 그거는 저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하는 게 제가 워낙 보수적인 의사라서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 두 슬라이드에 정리해드린 두 가지를 잘 참고하시고 질문 올라온 거 한 두 개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엔젤님께서 어머니께서 80세쯤 치매 진단을 받고 가장 약한 약을 5ml를 10년 복용하셨는데 아마도 도네페질 같아요. 5ml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그리 진행되지가 않는 듯해요. 몇 시간 전에 무언가를 하면 기억하고 계시고 어제 일도 기억하시는 게 많거든요. 10년 됐는데 사람마다 진행 속도가 다른가요? 가끔 꿈을 꾸시고 현실과 혼동하긴 하세요. 자, 만약에 이분한테 레킨비를 썼다면 레킨비 때문에 이렇게 악화가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지기능저하 치매 진단 받으시고 나빠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의학적인 거 말고 생활 환경 조절, 대화를 많이 하고 걷거나 체조 같은 운동, 저난도의 운동을 많이 하고 음식 섭취를 굉장히 골고루 하고 채식 위주로 하고 단백질을 골고루 이렇게 하면 그게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건 이미 학술적으로도 확인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린 거를 좀 더 열심히 생활에서 해줄 수 있는 거, 가족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을 가미하세요. 예. 그리고 요 정도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요 정도로. 치매 예방 주사 효과 지금 요거 나쁘게 안 하는 거에 막 몇천만 원 연 몇천만 원 드리고 막 이러는데 그냥 지금 예방한다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전신 상태를 좋게 하고 인지 자극을 많이 해주고 신체 활동을 통한 신경세포 자극을 많이 해주고 예? 아주 그냥 지금까지 조금 도움이 된다는 약을 조금 드리고 요 정도 선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약에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저는 환자분들한테 다 말씀드립니다. 이 약은 조금 도와주는 거니까 생활 조절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방송뿐만 아니라 제 환자분들하고 가족들에게 꼭 말씀드리는 제 지인들에게 말씀드리는 핵심입니다. 예. 오늘 오래간만에 뵙고요. 이렇게 요약을 하고 또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